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금일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15만 4천 원 증액된 589억 2,8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34만 7천 원 감액된 1,413억 7,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부터 7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사업 총 2,2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06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쪽부터 82쪽 한미국제기록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06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사업 총 1,92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71만 8천 원 증액된 12억 3,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압약 측정 용역비 7,07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부터 251쪽 계속비 사업 주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총 사업비 1,872억
79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도 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 309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 레포츠공원 확장공사 총 사업비 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64조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육과 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 등 2개 사업 2,215억 1,171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274쪽부터 27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 사업 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총 8개 사업에서 91억 9,739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41만 3천 원 감소한 519억 8,095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2억 488만 6천 원 증가한 1,260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5,751만 5천 원 증액된 821억 2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평택아트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총 4억 1,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조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57억 7,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시립 국악 관현악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30억 1,05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문화진흥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평택아트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 2,83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소리단길 예술시장 조성 2천만 원, 한국가구 아리아 콩쿠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비는 2025년 준공을 위해 전년 대비 37억 5,053만 2천 원 증액한 450억 5,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89억 2,040만 원을 문화시설 인근 교통환경 정비공사를 위해 4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박물관 진흥 육성을 위한 박물관 임시수장고 운영비 8,518만 원, 학술조사 사업 운영 1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쪽 한미국제교육과입니다. 한미국제교육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703만 1천 원 증액된 102억 3,7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 내역은 총 4건으로 54조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피해 현안 등 실태조사 용역 3천만 원, 55쪽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58쪽 도비부조 사업인 2025년 에어쇼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6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8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 사업인 굿네이버 프로그램의 경우
평화안보 포럼 사업은 해외 저명인사 초청에 따른 초청비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 리빙 101 등 2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5대5 매칭 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한미 어울림축제 등 12개 사업에 총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평택시 국제화 선두를 위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42억 8,1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접수처 운영 재경비 2억 9,968만 6천 원과 군소음 보상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국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및 주변 지역 편익사업 지원에 이주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활동 추진을 위한 우후도시 교류 사업에 명예통역관수당 국외 업무 여비 등 총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쪽 문화유산 관광가입니다. 문화유산 관광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1,750만 7천 원 증액된 95억 5,2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영이 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4,100만 원, 한국 근현대 음악관 운영 사업에 1억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기존 관광특구 추진 사업의 일부였던 팽성 생활세박물관 운영 사업 1억 4천만 원을 별도 세부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진위면 관광 핵심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내리관광지 비슬산책 1,800만 원, 내리 캠핑장 위탁 사업비 5억 600만 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 9,500만 원, 평택 스탬프 투어 운영 사업 2,600만 원, 평택 시티 투어 운영 사업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평택고 관광단지 및 평택고 예술관, 한국소리터 위탁 운영비로 17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종교문화 체험시설 건립에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부터 70쪽입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거북놀이 공연, 지영이 기념사업 등 문화정책 17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도비 보존사업 등 정통문화정책 14개 사업에 19억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국가 및 지역 무형유산 보존 정순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5억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9,281만 3천 원 증액된 242억 2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나는 주말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총 18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4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48억 8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학교체육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19억 1,4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지자운동 경기부 운영사업에 61억 4,0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입니다. 시민참여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평택시민체육대회 개최 등 9개 사업에 14억 6,110만 원을
평택시민 건강호키 대회 개최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8개 사업에 총 6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진위리도 215선 도로 확장 사업 설계비 1억,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용역비 8천만 원, 진위야구장 시설 복구 공사비 6억 원, 번제 근린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 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개선 공사 사업에 15억,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공사에 야구장 한면 조성을 위한 사업비 35억 5천만 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 모곡축구장 시설 개선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입니다.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 관리를 위하여 16억 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벌 레포츠타운 개선 사업에 평택 수영장 노후 여과기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926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6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 차압량 측정 용역비 및 보조금으로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499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4년 3회 제3회 추경 계속비 제한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개과씩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개과씩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평택시의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아트센터도 개관을 하게 되고 많은 어떤 인프라들이 좀 뭔가 가시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더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60만을 넘어섰고 이제 80만 그리고 100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평택에 이사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는 것, 여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소 발전에 대한 수소 산업이 발전한다고 그들이 남거나 아니면 무슨 AI 산업이 발전한다고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교육도 있고 있지만 문화예술이 굉장히 큰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문화국제국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평택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밖에도 보니까 그 국제교류재단 대표님 와 계신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 하나 질의 좀 하고 할게요. 밖에 계신 국장님 잘 보시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제교류재단 예산 중에 물품 구입비 관련한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밖에서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국제교류재단 거의 모든 사업의 행사 등의 물품 구입비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뭐 소모품이나 사무용품 등 뭐 행사 관련 물품 구입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물품 구입이에요. 저희가 예산서 항목의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것도 빼고, 그리고 기념품이나 뭐 이런 거 빼고, 뭐 현수막 구입비 같은 아주 뭐 이런 거 다 빼고 물품 구입비와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지금 29개 항목이고 금액이 3,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니까 지금 분명히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심의 마치기 전까지 아니면 뭐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행사에 어떤 진행 물품 구입하는지 이 29개 항목에 대해서 3,462만 5천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설명서 153쪽 한쪽만 보더라도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대표자 회의에 이게 4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 회마다 물품 구입비가 20만 원씩 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뭐 총평의 1회 물품 구입비가 또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사업 보면 평택 이해활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물품 구입비가 3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커뮤니티 물품 구입비가 300만 원씩 3개 단체 900만 원이 또 있어요. 한 페이지에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품 구입비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필요한 건지, 그러면 물품을 구입했으면 이후에 이 물품은 다 어디로 가는지, 소모성인지, 행사 때 이게 소모돼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뭐 남는 건데 개인이 소지하는 건지, 아니면 국제재단에 남겨지는 건지, 뭐 내부 규정은 어떤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재단 분들 밖에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셔서 미리 얘기하는 게 밖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쪽 보면 문화의 날 기념 행사가 있어요. 예산이 700만 원인데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화합과 어떤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이려는 굉장히 뭐 제가 이거를 뭐 평가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저 개인의 평가는 굉장히 노력한 행사였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게 문화의 날이니까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조금 더 이분들의 자체적인 행사도 좋고 조금 더 예산이 증액돼서 더 평택시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문화재단 예총 뭐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문화원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 더 풍성한 행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추경의 여력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총 집합 아닙니까, 그 행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5쪽 볼게요. 향토사 발간. 제가 이제 뭐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어서 저희 이제 평택시의 시사나 향토사 뭐 이런 부분들이 발간이 되고 할 때 업그레이드에 대한 뭐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업무 보고 때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요. 그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평택 시사나 뭐 우리 발행된 책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준비 예산이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요번 예산에 1,500만 원 정도 올려서 저기 2014년도에 편찬했던 시사를 좀 네. 압축하고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알 수 있는 그 이후 발전된 10년 정도를 추가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평택에 관한 그런 압축된 한 권짜리 아니, 책을 그러니까 만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압축되는 그거는 예산서에 봤고요.
그런데 오리지널 시사나 이 부분에 혹시라도 뭐 오기나 수정할 부분들이나 아니면 더 추가했어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기존의 평택 시사나 이런 책자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추경 때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7쪽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도 이게 지금 저희가 가끔 받아보는 읍면에 대한 뭐 포승업 뭐 이런 그 두꺼운 책자입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거는 저 확인을 좀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의 개요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되는 마을의 변화상을 수집 기록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급격한 변화, 급격한 도시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되게 여유로워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이제 뭐 저희가 보훈단체를 가도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구술 기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마을에도 그 마을에 뭐 저희가 이제 뭐 민요보존회 행사도 가서 보면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마을들의 잊혀져 가기 직전에 아니면 옛날의 옛 것들 마지막 구술로 우리가 그나마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급격하게 바뀌는 지금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7쪽도 그렇지만 8쪽도 평택시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도 여기에도 사업 계획에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있는 이렇게 사업 계획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9쪽의 향토사 구술 및 사료 조사도 그렇고 10쪽의 도시 역사 및 발전 통합 조사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급격하고 급속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시기적으로도 구술 기록이나 이런 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그대로 편성돼서 정액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요 전체적인 뭐 시기나 이게 언제까지 요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시기나 소요되는 예산 정도를 검토해가지고 그렇죠. 뭐 예.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쪽 볼게요. 웃다리 문화촌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형물 설치로 명소화 하겠다는 사업인 거예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웃다리 농악촌에 문화촌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2019년부터 이 조형물들이 사진에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의 결과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2019년부터 조형물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매년 2천만 원씩 잡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이 시기에도 2천만 원 잡히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예산 삭감하라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면 명소화가 되는 건지 이 지금 2천만 원씩 조형물을 만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2천만 원씩 해서 계속 조형물을 만들면 이곳이 명소화가 된다. 이런 계획이 그래서 몇 년까지 계획이다. 문화원에서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있었고 24년부터 28년까지 지금 5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속 5년씩 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평택에 여기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우타리 문화촌 전시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는데 이 매년 해요. 예산이 어렵고 뭐 상관없이 무조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목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원의 목표 계획 속에 5개년 계획 속에 뭔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3년까지 5개년을 했을 때에는 1단계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2024년부터 뭐 2029년까지 5개년을 했을 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명소가 되겠구나.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사진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명소가 될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한지,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건지 좀 계획을 다시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일단 저희 재단들이 지금 어떤 예산서 형태가 예산서만 있지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사무비나 이런 거는 뭐 인건비 뭐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사업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사업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동의안이 이제 통과돼서 저희 이제 여기에 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뭐 9월 달쯤에 동의안이 했을 때 거기 있는 사업들이 우리 부서도 뭐 한미 부서도 예를 들면 각 사업들은 사업 설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인건비나 뭐 사무비나 뭐 이런 기본적인 뭐 그런 거야 뭐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뭐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 좀 해볼게요. 제가 예산에 좀 이 부분은 뭔지 의아한 부분들 하나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차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는데 1회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카드 하나에 100만 원을 다 넣습니까? (23쪽이에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확인해서 알려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화재단 분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과장님? 확인해서 네. 네, 정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ESG 경영 실천의 날 캠페인 운영비가 있어요. 30만 원씩 4회. 이게 ESG 경영 실천의 날. 이게 무슨 접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캠페인입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23쪽에 마찬가지고요. 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에 8회가 잡혀 있어요. 400만 원씩. 이게 지금 직원들 퇴직이 많아서 예상이 돼서 그런 겁니까? 1년에 필기시험을 8회를 치른다? 어떤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자, 23쪽 이사회 참석 수당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참석 수당이 20만 원씩 14분이나 계세요. 20만 원씩이에요. 8회를 해요. 그런데 다른 재단들 이사회상 대부분 다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지금 밖에 방송 보고 있는 국제교류재단 이사회도 수당 회의 참석 수당이 12만 원이에요. 웬만한 복지국의 위원회 참석 수당 대부분 다 12만 원입니다. 그렇죠? 뭐 이 뒤에 보면 뭐 제안서 평가위원회 인터뷰 심의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기능성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님들 이사회 회의 수당 20만 원은 제가 볼 때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의견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2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그 이유가 저- 있습니까? 예.
재단 내규에 따른 회의나 심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네.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재단도 다 이사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사회 인원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쪽에 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이 있어요. 2억 5천이면 완전히 새로 만들고 여기에 보면 뭐 대단한 뭐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제 아트센터 새로 개관이 되면서 아트센터의 저 예매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재단 현재가하고 같이 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네. 이제 작년에 올해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네. 평택시 이 문화예술인 전체 데이터베이스도 그 이제 연동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비용. 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좋고요. 금액이 적정한지는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제작이 옛날에는 대단한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2억 5천이란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협의체 부담금 이 지금 3개 협의체에 나가는 부담금들이 뭐 한 1,300만 원 됩니다. 이게 가입이 의무입니까? 의무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게 많아요. 문화재단 이제 네. 지역 문화재단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서 네. 같이 그 지역 박람회에 참여도 하고 이제 아마 그래서 예. 네. 네. 도움이 됩니까? 이 금액만큼 저희가 뭐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만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 회비를 납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만큼 이익을 얻으면 돼요.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내는 만큼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27쪽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8천만 원인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 할 때 발제도 해야 되고 보면은 뭐 용역 보고회도 많이 진행되고 이 공간이 정말 작은데 굉장히 알차게 쓰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리모델링 비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저희 본청에 보면은 지하 웬만한 회의실에는 다 대형 LED 모니터가 있습니다. 시만 쓰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좀 설치가 되어서 민간에서 하는 어떤 뭐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 LED 모니터 설치해서 좋은 화질 속에 토론회 발제도 이루어지고 용역 보고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청 회의실에만 평택시에 LED 모니터가 있어요. 민간에도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확산돼야 돼요.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시만 쓰면 좀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도 쓸 수 있게 좀 확대해 주십시오. 29쪽에 그 근무복 얘기 나오는데 안내원분들, 뭐 공연장 안내원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그 공연을 돕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 하다못해 소년소녀 합창단 아이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돕는 분들이 이 매니저분들이 근무복이 공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복 이렇게 색깔이 튀어가지고 막 공연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복을 왜냐하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저기시더라고요. 그 정규직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렇게 섭외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범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에 막 흰브라우스 막 이런 게 막 보면 공연에 까만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괜찮은 복장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사업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쉬었다 해주세요. 뭐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한숨 하시고 막 다들 계속해요? 네. 35쪽에 민간사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민간사업 지원금 9천만 원이 있는데 활동화 지원 500만 원 6명, 공동체 지원 중규모 사업 1,000만 원 4개소, 공동체 지원 대규모 사업 2천만 원 1개소.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문화 거점 조성 사업 민간사업 지원금 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데 신규 거점 4천만 원, 연속 거점 2년차, 3년차에서 각 4천만 원씩.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 1억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문화 거점 사업은 평택은 평택역 근처에 그 교차공간 818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의 유휴 공간을 임대해서 지원을 해서 안중은 복합문화공간 다다라고 있고 송탄은 국제시장 근처에 대한공강 SALL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관내 유휴 공간을 발굴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역 생활 예술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예. 이 예산만큼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작은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 예술인들의 이제 모일 공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네네. 그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좋은 걸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뭔가 그 만족도나 네. 활용도가 있으면 또 아깝지 않습니다. 예산. 네. 그리고 그 위에 거는요. 그 공동체 지원 중규모 사업하고 대규모 사업 그리고 활동가 지원. 아니 그 바로 위에요. 35쪽에 위쪽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 사업은 활성화 지원. 그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이제 단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드리면 결과물이 있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진행 상황이라든지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동가 지원에서 6명이 한 명당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용역도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는 정확한 결과물은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예산 심의 때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문화재단 여기까지 하고요. 44쪽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뭐 10월 31일 이후에 다 가져가나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그 평택시 저 이용률이 한 10% 되고 네. 경기도는 한 13%, 네, 네. 그 전국적으로 15%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11월 25일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와서 네. 당초 12월 말까지로 하기로 했던 걸 내년 2월까지로. 그럼 내년에 충족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간을 확립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문화누리 카드는 한 89%, 90% 정도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이 청년패스는 이제 10% 내외로 저조한 이유가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그 뒤편에 보면은 지금 신청 방법에 보면 인터파크랑 예스24 네, 여기에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두 거예요. 군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만 19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가수 콘서트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오로지 문화예술 그냥 순수 일반 문화예술 쪽으로만 집중이 클래식이나 돼 뭐 있어 이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알고 요번에 이제 대중 가수 콘서트도 확대를 했는데 좀 네. 시기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 우리도 이제 아트센터를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많이 이제 예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 청년들에게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큰 그게 없었는데 반영이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은 10%고 그런데 내년도에 또 계속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10% 정도. 24년도 말고 전년 23년도에도 이로는 이게 24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이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법률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법정으로 3년에 5년 한 번씩 하는 그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실무자로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법에서 이제 하해야 한다 돼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전국에 230개 지자체가 다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네. 담당자나 담당 팀장, 부서장이 관심이 적으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단 의원들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타부서랑 이게 서로 이 계획 수립한 용역 보고서가 활용되어지느냐. 그래서 그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서 진행이 되느냐. 좀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그 요 예산 편성할 때 네.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한 게 다른 시군에서 했던 용역을 그대로 내용이 비슷하게 옮기는 업체는 아예 지원이 그게 그 입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꼼꼼하게 과업지시서를 좀 네. 평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네. 어려운 분야로 과업지시서를 알겠습니다. 작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네. 이게 법정적이라 안 할 수는 없고 네,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담당자나 과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네.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향후에도 그 계획대로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담당 과에서 의지를 갖고 좋은 계획도 만들고 네.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연구 영역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제안서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과업지시서 용역사가 정해지면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 용역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위원 수당이 25만 원씩 나가요. 이게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용역에 비해서. 용역사 선정하고 해당 용역사 선정된 이후에 과업지시서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그냥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연구 용역 제안서를 평가를 하네요. 그 용역을 이제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하면 네. 여러 군데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네. 그거에 이제 그 각 업체에서 내는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그래요? 상위 순번을 선택을 하려고. 예. 예, 뭐 좋은 용역사 잘 선정해 주시고, 네. 나중에 제안서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정 마친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71쪽에 평택헌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71쪽에) 이거 산출내역 그냥 풍어지 1,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이거 전에도 없어가지고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냥 풍어제 1,500만 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풍어제는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하던 건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 자체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그렇죠? 그럼 안 됩니다. 78쪽 공연단체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146만 원씩 13회. 이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공연단체 음향장비 지원인데 146만 원씩 13회를 지원해요.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민예술단 중에 만약에 뭐 공연을 해요. 근데 예산이 있어 이미. 근데 거기에 별도로 또 신청하면 나갑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 중에서 보조금 받지 않는. 야외 공연을 하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13회면 충분합니까? 작년 경우에 그 충분해요? 12회 정도 했었는데 또 단체 사정으로 취소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 정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에도 이런 기회들이 왕왕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기회 소득 80쪽에 보면 지금 예산 집행률이 89%고 31일까지 10월 신청자가 363명 중에 288명이에요. 지급 인원이 4억 2,975만 원 10월 31일자. 근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지금 증액이 돼서 6억 6,300이에요. 예술인 숫자가 늘었습니까? 80쪽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예술인 기회 소득이 조금 알려져서 네. 저희들 평택시의 예술인 활동 증명된 분이 한 88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경기도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이걸 신청하는 분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네. 이거는 도에서 이제 올해는 그 883, 전체 경기도에 한 4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네. 내년에는 50%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세운 예산인데 네, 알겠습니다. 100% 소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83쪽 아트센터 운영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예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무실 청소 예산이 월 50만 원입니다. 3명이 9개월간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3명 있어요. 근데 청소비가 매월 50만 원이에요. 9개월 곱하기 9개월. 그게 연습실이나 네. 저기 그 개인 연습실도 있고 전체 연습실도 있고. 아니 이거 지금 면적이 아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주변에 임차해서 들어간 사무실이에요.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 새로 3명 뽑잖아요. 그분들을 왜 사무실을 만들어준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무용품도 9개월 동안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분이 쓰는데 매월 50만 원의 청소비는 과하다. 확인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챙겨주세요. 86쪽에 주민참여 예산. 이거 본청 주민참여 예산입니까? 네, 86쪽. 한국 가곡 아리아 콩쿠르. 네. 이거 심사위원 비용이 4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산출내역 보면 심의 및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입상자한테
뭐 출연료를 주나 봐요. 지휘자 250만 원, 오케스트라 1,5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촬영 편집비가 2회인데 1회당 250만 원씩. 회의비 50만 원. 우승자 간담회인데 100만 원이에요. 저희 시민예술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1년 전체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그 예산이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체 7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86조요. 예. 아마 참여 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산출이 서툴다 보니까 좀 과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죠. 못한 아니 뭐 이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닌데 완전 다른 공식이 나온 거예요. 저희의 이제 평택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나오는 예산 편성 대부분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인 거죠. 예. 뭐 촬영하는데 뭐 일회 250만 원씩이에요. 나중에 이거 별도로 요거 제안 사업계획서나 요거를 별도로 한번 받을 건데 요거 그때, 예. 주민 참여 예산 제안한 거 제안 서류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조금 과장님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예. 최준구 의원님. 네, 저도 이따가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정일구 의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인력 연금 부담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상하신 분들이 하루 제 공연하는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연금 부담금인지 이게 뭐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연금 부담금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 달 이내, 그러니까 하루를 공연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주관해서 공연을 하면 그 고용노동법에 단기 고용보험을 또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래서 올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확인해 네, 가지고 확인해 다시. 주십시오. 네. 뭐 한국 가곡 아리아 콩쿠르 뭐 좋습니다. 뭐 사업 좋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한되어서 오는 거 좋은데 예산 편성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상자 출연료, 뭐 취미 및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자 250만 원, 오케스트라 1,500만 원.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1시가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97쪽 박물관 진흥 사업 98쪽 산출내역 보면 이게 좀 이것도 애매합니다. 자문위원회가 회의가 1회예요. 1회인데 자문수당이 2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금액도 그렇지만 자문위원이 17분이세요. 저희가 회의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분들이 20만 원 자문수당 받는 분들이 와서 돈값 하시겠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시는 순간 1인당 10분만 해도 170분이 소요가 되는 회의입니다. 자문위원 수가 일단 너무 많고 적고 그거는 사실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많아요. 그죠? 네. 사유가 있으면 17분이 아니라 170분이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산출 내용만 봤을 때 그래요. 17분이 20만 원씩 받고 자문회의가 그래서 뭐 몇 차례 이것도 1회예요. 1회. 17분. 100% 참석하면 10분씩만 얘기해도 170분. 3시간을 떠드셔야 돼요. 다들.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의견 주십시오. 이 자문위원이 위촉돼 있는 건지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네. 열심히 해주세요. 94쪽에 유물 구입비 1억 있는데 이것도 유물만 계속 구입할 건지 필요하죠.
근데 소장품, 저희가 예술품 구입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평택의 시민분들이 한 번 갔는데 2번 가고 싶고 3번 가고 싶고 계속 가고 싶은 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물만 있으면 향토 유물만 있으면 향토사 박물관이 되면 2번, 3번 오기가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3번 오려면 기획 전시에 더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유물이나 우리가 또 구입한 소장품 이런 미술품이나 예술품들은 구입을 적절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5억짜리 구입을 했어요. 그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의 자산으로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아낄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는 뭐 여기까지 일단 문화예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